안녕하세요 여러분. 교과서 156쪽 대단원 학습평가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학교에 등교하진 않았지만 어느 곳에서든 시간을 알차게 사용해서 보람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 AN에서 A5 빼기 A3은 6, A2 더하기 A3은 11이라고 할 때 제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이웃항 두 항 간의 차이가 일정하다 이것입니다. A5에서 A3을 빼면 그 차이가 두 개가 되는 ED만 남게 되겠고, 그게 6이라는 조건이 이용해보면 그러면 공차는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2 더하기 A3은 A 더하기 D와 그리고 A 더하기 2D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리했을 때 2A 더하기 3D가 되고 D가 3이기 때문에 2A 더하기 9라는 값이 1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에서 정리하고 나니까 첫 번째 항 A는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차 수열에서 일반 항은 첫 번째 항과 n-1번만큼 공차를 더한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과 더하기 n-1을 3을 곱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A의 10번째 항은 n 대신 10을 대입하면 되겠고, 1에다가 9번 공짜 3을 반복적으로 더하면 되니까 28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다음 5개의 수 2x, 8, y, 14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y와 x 차이를 구하시오. 등차 중앙을 이용을 해봅시다. 2랑 8이랑 더해서 2로 나눠주면 5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가운데에 해당하는 x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5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동일한 방식으로 8이랑 14랑 더해서 2로 나눠주면 11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y값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와 y의 차이는 공차 두 개만큼 차이가 있는데 y에서 x를 빼면 결과적으로 6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등비수열 AN, BN에 대하여 A3, B3을 곱해서 8, A5, B5를 곱해서 16이라고 할 때 A9랑 B9를 곱한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공비를 이용해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등비수열 AN의 공비를 편의상 R이라고 하고, 그리고 등비수열 BN의 공비를 편의상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 A3과 A5 관계는 공비 R을 두 번 거듭 제곱한 거고, 마찬가지로 B3과 B5의 관계는 공비 S를 두 번 더 반복해서 곱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즉 A3, B3을 나눠서 A5, B5를 분자로 잡으면, 그러면 A끼리 약분하고 B끼리 약분을 했을 때 R의 제곱과 S의 제곱으로 약분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값이 지금 8분의 16이 되니까 2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A9, B9의 곱은 그 바로 앞에 있는 A5, B5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A9, B9는 A5에다가 R을 4번 더 반복해서 곱한 거라 볼 수 있고, B의 9번째 항은 B의 5번째 항에다가 S를 4번 더 곱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9, B9의 곱은 A5, B5 곱에다가 R의 4승, S의 4승을 곱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A5항, B의 5항이 곱은 16이라 주어져 있고, RS의 제곱은 결과적으로 2가 되니까 R의 4승, S의 4승은 R의 제곱, S의 제곱에 대한 또 제곱이라고 봐서 16과 그리고 2에 대한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4라는 결과가 확인이 되겠네요. 4번 A, B, C가 순서대로 등 비수열을 이룰 때 다음 값과 같은 것을 구하시오. 지금 로그 A의 X분의 1, 로그 C의 X분의 1,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을 봤을 때 X가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따르면 로그 A의 X는 두 개를 밑과 진수를 바꿔서 X와 A로 썼을 때 그거의 역수니까 다음 그 결과 그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로그 C의 X분의 1도 마찬가지로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 로그 X의 C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이 xx로 같으니까 로그 x로 묶었을 때 ac의 곱이라 볼 수 있겠고, ac가 이 순서 그대로 등비수를 이루면 등비 중앙에 따라서 등비 중앙이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로그 x에 ac의 곱을 b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수의 제곱은 2 곱하기 로그 x의 b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4번에 있는 2 로그 x의 b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고 하고, SN이 다음으로 주어져 있다.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룰 수 있도록 K를 구하셔. SN과 AN의 관계식은 두 SN의 차이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SN이 2의 2n 빼기 1승 더하기 K라고 할 때 SN 빼기 1은 n 자리 n 빼기 1만 대입을 해주면 2의 n 빼기 1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2의 n승 빼기 세제곱 이라고 할 수 있고, 더하기 k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sn 빼기를 쓰는 순간에 n이 항상 2 이상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 라고 단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sn에서 sn 차이를 빼면, 그러면 왼쪽은 an번 짝만 남겠고, 이거 두 개를 그대로 정리했으니까 kk 같은 거 사라지면서 2의 2n 빼기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위에서는 2의 제곱이 남아있었고 뒤에 거는 그대로 자기 자신 1만큼을 뺀 걸로 정리해가지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조건은 sn 빼기 2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an도 n이 2 이상에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꼭 잊지 말고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an은 가장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3 곱하기 2의 2n 빼기 세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SN과 A의 관계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항 A1은 기본적으로 S에다가 2를 직접 대입한 걸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에서 N의 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 2에다가 2 빼기 1승, 1승 더하기 K가 됩니다. 즉 2 더하기 K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A1 따로 그리고 N이 2 이상일 때 AN 따로 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결과적으로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로 만들려면 AN의 규칙 속에 A1도 포함할 수 있도록 등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AN의 규칙 속에서 N 대신 2를 대입을 해본 결과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3이라는 값이 첫 번째 항으로 구해놨던 2 더하기 K랑 같도록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등비 수열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2만 이항시켜놓으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6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총 10문제만 풀어볼 것이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열 A에는 n자리의 자연수라고 하자. 각 자리 숫자는 1과 또는 0밖에 되지 않으며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A1은 한 자리 자연수로서 1, A2는 두 자리 자연수로서 1, 0, A3은 세 자리 자연수니까 1, 0, 1, A4는 네 자리 자연수니까 1, 0, 1, 0. 그 자릿수에 맞게끔 1과 0을 교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따르면 A의 20은 1, 0, 1, 0, 1, 0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총 20자리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값을 보기처럼 10의 거듭적으로 표현을 하려니까 우리가 A20이라고 할 수 있는 수를 10을 거듭적으로 이용해서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 있는 1에다가는 10에다가 총 20자리가 되려면 19승을 곱한 것만큼 자릿수를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0은 사라지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 건에다가는 1에다가 10의 7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0 또 곱하기 0으로서 항등으로 사라지고 그 다음 거에다가는
1 곱하기 10의 15승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총 20개의 자릿수를 채우려면 1, 0으로 끝나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1 더하기 1에 대한 10의 1승까지 반복적으로 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규칙이 보이겠네요. 10의 19승, 10의 17승, 10의 15승, 10의 제곱만큼이 반복적으로 공비적으로 곱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편의상 작은 수부터 나열해 가지고 10과 10의 세제곱과 10의 5제곱과 그래서 지금 곱하기는 그대로 생략을 했어요. 마지막에를 10의 19제곱까지 더한 거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공비가 10의 제곱이 되니까 즉 100에서 1을 빼면 되겠고 첫 번째 항은 10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공비가 10의 제곱이니까 즉 100에 대한 반복적으로 홀수에 해당하는 거듭 제곱만 더해주고 있으니까 총 10개의 항들을 더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1을 이렇게 빼가지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를 이제 가장 깔끔하게 표현을 해보면 분모는 99가 되겠고 분자는 10의 20제곱 또 10을 하나 더 곱해주니까 10의 21제곱 그리고 빼기 1 곱하기 10이니까 10만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5번에 있는 거가 결론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옳은 거를 고르시오. 시그마는 실질적으로는 더하기 연산을 함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더하기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AK, BK의 합에 대한 시그마는 시그마 AK와 합 시그마 BK라고 바꿔 써야 됩니다. 상수 C에 대한 시그마는 반복적으로 n번 더하는 거니까 C 곱하기 n이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 C 곱하기 AK의 시그마는 상수 C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결합에 의해서 시그마 AK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맞는 표현이고요. BK분의 AK를 시그마하는 거는 절대 분모끼리 분자끼리 따로 더하는 거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AK, BK를 시그마하는 거를 시그마 AK와 시그마 BK를 곱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항의 개수가 항의 모양이 별도로 따로 훨씬 더 많은 결과가 오른쪽 전개된 시기예요. 그 다음에 8번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그마 마이너스 K제곱 K 더하기 1의 제곱값을 구하죠 라는 문제입니다. 시그마 K 또는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세제곱을 직접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의 K제곱이 있으면 부호가 양수음수로 바뀌어지니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그마 공식을 쓸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K 대신 2를 대입을 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을 해가지고 규칙을 좀 더 찾아볼게요. 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부호 가지고 2의 제곱이 됩니다. K 대신에 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양수부호로 바뀌고 3의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K 대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 4를 대입을 하면 플러스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변형이 반복해서 더해지게 되겠고요. 20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로서 21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자연수 순서대로 제곱해서 더해주고 있는데 음수, 양수가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히 합차 공식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2 더하기 3과 지금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라는 합차 공식을 봤을 때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라고 봤을 때 3 빼기 2와 3 더하기 2라고 합차 공식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4제곱 플러스 5제곱을 합차 공식에 따르면 5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으로 봐보면 5 빼기 4와 그리고 5 더하기 4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더하기 21의 제곱이니까 그 앞에 거는 마이너스 20의 제곱일 것이고 그
그러면 반복적으로 규칙을 따라가 보면 21 빼기 20과 그리고 21 더하기 20으로 합차 공식을 써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빼기 2 더하기 3은 숫자 1로 바뀌고 5 빼기 4도 숫자 1로 바뀌고 21 빼기 20도 숫자 1로 바뀜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 보면 최종적으로 2, 3, 4, 5, 20, 21 해서 순서에 따라서 자연수 순서에 따라서 두 개씩 반복적으로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와 3, 4와 5 그리고 20, 21까지 이렇게 더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수 순서대로 더하고 있는데요. 시작을 2부터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다가 1만큼을 추가적으로 더해주고 맨 뒤에 1만큼을 따로 빼주게 되면 위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고요. 그거를 시그마 K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그마 K라고 해서 K가 1부터 마지막에 21까지 자연수 순서대로 더해주고 따로 빼기 2를 따로 추가해주면 위에 있는 식과 같은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시그마 K 공식 따르면 2분의 21, 22의 곱해서 1을 빼주면 되겠고 여기가 11로 약분을 해서 231에서 1을 빼주니까 230이라는 결과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 왔습니다. 두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은 4, 공차가 3, 등차 수열 AN에서 시그마 AK, 루트 AK 플러스 루트 AK 더하기 분의 1을 3분의 5라고 할 때 자연수 N을 구하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을 하나씩 써보면서 규칙을 찾으면 좋겠고요. 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뭔가 규칙이 있어 보임직할 때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씩 대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주어진 식에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AK 더하기 1과 빼기 루트 AK만큼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루트 AK 더하기 1에서 루트 AK를 뺀 걸로 분자 분모에 똑같은 식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안의 부분만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K가 1부터 N까지 더해졌을 때 분모가 합차공식, 조금 전에 이용했었던 그 합차공식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루트 AK, 루트 AK 더하기 1과 루트 AK 더하기 1 빼기 루트 AK 정리해보면 루트가 제곱에서 사라지면서 AK 더하기 1에서 AK를 뺀 것만 분모라고 볼 수 있겠고 분자 부분을 루트 AK 더하기 1에서 루트 AK를 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3이기 때문에 이웃항 두항 사이의 차이는 그대로 공차 3이라고 써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루트 AK 더하기 1에서 루트 AK를 빼가지고 K가 1부터 N까지 반복해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숫자를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규칙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전체적으로 3분의 다 분모 3분으로 똑같으니까 통분하고 1부터 대입해 보면 루트 A2에서 루트 A1을 빼주고 그 다음 2를 대입해 보면 루트 A3에서 루트 A2를 빼주고 그 다음 3을 대입해 보면 루트 A4에서 루트 A3을 빼주고 다음 규칙에 의해서 마지막 n을 대입해 보면 루트 a의 n 더하기 1에서 루트 a의 n을 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루트 a2와 두 칸 뒤에 루트 a2 빼기가 사라집니다. 루트 a3과 두 칸 뒤에 루트 a3의 빼기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면 루트 a4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an이 사라지게 되겠고 결과적으로 분모가 3이 있고 마이너스 루트 a1과 그러면 맨 뒤에는 플러스 루트 an 더하기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집니다. 지금 첫 번째 항이 4가 되니까 그거를 바꿔가지고 정리하면 루트 4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트 A 원자리가 루트 4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숫자로 바뀜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 결과가 주어지기를 3분의 5라고 주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럼 분모 3끼리 서로 같고 여기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면 루트의 a의 n 더하기 1만이 그대로 7이라는 값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의 n 더하기 1번째 항이 7의 제곱 49가 돼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을 이용해 보면 a의 n 더하기 1번째 항은 첫 번째 항 숫자 4 그리고 n번 반복적으로 공짜 3을 더한 거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49라는 값이 돼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를 양변소구해서 45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n은 15다. 15번째 항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의 2n승 빼기 1이 파르 배수임을 수학적인 귀납법으로 적용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파르 배수임을 보이는 방법 중에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특정한 수를 8 곱하기 정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로 나눠 떨어지니까 파르 배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에 따라서 n이 1일 때 먼저 주어진 식에다가 n의 자리 1을 대입하면 3의 제곱 빼기 1로서 9 빼기 1이니까 8이 됩니다. 8 곱하기 1로서 파르 배수가 맞습니다. n이 k일 때 파르 배수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에 수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3의 2k 제곱 빼기 1을 8 곱하기 정수, 이때 정수를 m이라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8 곱하기 m이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도미노 논리에 따라서 n이 k 더하기 1번째일 때도 8의 배수임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n 대신 k 더하기 1을 대입한 식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했는데요. 3에다가 2에다가 괄호 k 더하기 1에서 괄호 닫고 빼기 1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만큼을 이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3에다가 2k 제곱과 그리고 3에다가 제곱만큼을 곱해서 빼기 1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네모 부분에는 3의 2k 제곱과 곱하기 9였다 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어서 9라는 거는 여기 밑에서 봐보면 8 곱하기 3의 2k 승이 있으니까 8 곱하기 3의 2k 승과 그리고 1 곱하기 3의 2k 승으로 곱하기 9를 쪼갰고요. 거기에서 지금 빼기 1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8 곱하기 3의 2k 제곱은 그대로 놔두고 곱하기 1은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3의 2k 제곱에서 1을 뺀 것만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하면 되겠는데 가정에 따르면 3의 2k 제곱 빼기 1을 8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밑줄 친 부분만큼을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더하기로써 그대로 8 곱하기 m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8 곱하기 8이 있어서 8에다가 3의 2k 제곱 더하기 m을 괄호로 묶어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에서는 네모 안에 해당하는 문자가 m이라는 문자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이 결과가 결과적으로 정수에다가 8을 곱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8의 배수임을 표현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에다가 2k 더하기 1제곱 빼기 1도 결과적으로 시작과 끝만 봐보면 여기 시작하는 부분과 끝의 부분만 봐보면 8 곱하기 정수꼴로서 8의 배수임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일 때 8의 배수임을 직접 확인을 했고 k번째 항일 때 8의 배수라고 가정을 해서 수학적인 논리에 따라서 k 더하기 1번째 8의 배수임을 정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학적인 귀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에서 주어진 식은 8의 배수가 된다라고 명백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